문제는 간단한데요. 우리가 뭐를 곱한다고 생각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 곱하기 C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거 홀수여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짝수가 하나라도 끼는 순간 이 어떤 값이 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계산의 결과가 그 값이 짝수를 약수로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반드시 이 n은 뭐겠어요? 짝수잖아요. 그럼 곱했을 때 홀수라는 이야기는 결국에 곱해지는 그 곱인자들이 싹 다 뭐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홀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니까 던져갖고 나온 눈을 A, B, C라고 할게 각각. 오케이? 그럼 얘가 곱해서 홀수여야 돼. 그럼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홀수 몇 개? 3개. B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C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이렇게 돼서 다 곱해지겠지, 그치? 총 몇 가지? 27가지가 가능했겠네, 순서상으로는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옆에다 적어봐.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건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봐봐. 이게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걸 네가 이제 구하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곱해가지고 짝수? 그러면 얘가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이러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헬파티 열리는 거죠. 왜냐면 짝수는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은 여기 이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짝수면 짝수지. 그래서 너는 지금 짝수가 하나인 거 따졌고 그 다음에 짝수가 2개인 것도 따져야 되고 순서도 따져야 되잖아. 지금 다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총 몇 개였냐면 전체가 총 몇 개야? 6 해서 경우의 수가 총 몇 개? 216개였지. 그 중에서 그 계산 결과가 홀수를 나타내는 게 아까 너가 몇 개라고 지금 구했었어? 27개였지, 그치? 그럼 짝수는 몇 개겠다? 216에서 27을 빼버리면 되지,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해낼 때 말이야, 뭔가 케이스가 너무 많아. 복잡해. 그럼 그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자꾸. 이따 얘기하겠지만 반대 상황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515번 답이 27이라는 거 뭐 간단하고 20번 하나 별표 쳐볼래요? 니가 조금 이런 거 어려워하죠? 지울게요. 20번 문제 좀 읽어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너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뭔지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얘를 지금 보니까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 경로들이 딱 배열이 되어 있어요. A에서 B로는 2가지, B에서 C로는 2가지, A에서 C로는 3가지입니다. 맞지? 그 다음 문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쓰지 말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에서 B로 갈 때 네가 만약에 이 도로를 이용했어. 그럼 이제 이 도로는 너는 돌아올 때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황. 맞지? 그다음 두 번째로 얘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데 A 지점 출발해서 반드시 어디 갔다 와야 돼? C 지점 한 번 거쳐오면 돼. 그러면 이게 봐봐. A에서 바로 C로 가라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지. C는 그냥 한 번만 거치면 돼. A에서 B 갔다가 C 갔다 와도 상관없다고. C만 그냥 한 번만 거치면 돼. 그럼 경로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경로들, 이 까다로운 경로들을 네가 따져볼 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은 수용도란 말이야. 수용도. 저번 시간에 트리맵이라고 얘기했었죠. 얘를 경로를 한번 따져볼게. 자, 봐봐. 너가 지금 처음에 A에서 출발을 하잖아. 출발은 A지. 그치? 출발은 A인데 그럼 A에서 출발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B랑 C지. 그럼 이거를 내가 경로를 이렇게 트리맵 이용해서 내가 쓰겠다고. B랑 C, 아이고 B를 여기다 쓰는 게 맞겠지. B랑 C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A에서 B로 갔어. 이제 B에서 올 수 있는 게 B에서 바로 A로 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아직 C를 안 거쳤어, 얘는. 그러면 A에서 B로 갔다가 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 C로 가야 되지. 맞아? 그럼 봐봐. 여기 이제 C야. 그럼 C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A로 갈 수 있지. 이러면 이제 문제 조건 다 만족한 거잖아. 그런데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경우도 돼? B,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 다음 얘가 한 번 이제 거쳤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면 돼? 이제 A로 가면 되지, 이렇게. 다시 이제 B로 가면 안 되잖아. B는 한 번만 가라며. 문제 조건에서. 여기 단 여기 있지. C점은 한 번만 가라고. 맞아? 아, 그럼 A에서 B로 제일 처음에 B로 가는 케이스는 이렇게 되겠구나. 경로가 가능한 게 이거지, 지금.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어.
그럼 C에서 그냥 바로 어디로 와버려도 상관없어? A로 와버려도 문제 조건에 위배될 거 없지. 그 다음 A에서 C로 갔어. 두 번째 C로 갔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수 있어? B로 갈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시 혹시 다시 여기 B에서 C로 갈 수 있나 하고 봤더니 C 이미 한번 거쳤기 때문에 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이제? A지. 그럼 내가 이 경로만 이제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봐. 하나만 보여줄게. 그럼 네가 이제 나머지 계산해봐. A에서 B로 갔어. 여기 몇 가지야?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그렇지. B에서 C로 갔어.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치? C에서 이제 A로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지. 그럼 첫 번째 경로는 이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 얘는 얼마야? 12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조금 까다로우니까 같이 볼게 그러면. 자 그럼 얘가 2 곱하기 2 여기까지 맞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C에서 다시 B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아까 내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B로 오는 거지. 그러면 내가 B에서 C로 갔을 때 이거 썼어. 그럼 돌아올 땐 반드시 이거 써야 되지. 경로가 하나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A에서 B로 갈 때 두 가지, B에서 C로 갈 때 두 가지였는데 다시 C에서 B로 갈 때 몇 가지? 그렇지, 한 가지. 다시 그럼 B에서 A로 갈 때 몇 가지? 한 가지. 그 얘는 몇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몇이야? 4지, 그치? 그 나머지 얘네도 계산할 수 있겠지? 해봐, 답내. 답 나왔어요? 30? 잠깐만. 30 얼마? 2 아닌데? 34. 혹시 ACA 얼마 나왔어요? ACA? 같이 구해볼까? 자, A에서 C로 갔습니다. 얘 몇 가지? 세 가지. C에서 A로 갔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3 곱하기 2니까 6가지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자 A에서 C로 갔어. 세 가지. C에서 B로 가면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 B에서 A로 가면 또 두 가지.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얘는 몇 가지야 이거? 12가지.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면 24에 28에 34네요. 맞습니까? 네. 34죠? 어디 계산 틀린 거는? 네. 됐죠? 이 문제는 혹시 너네 그 오답 노트 써요? 프로바 그거? 아예 안 써요? 니네 왜 그거 안 써요? 원래 안 쓰기로 돼 있어 그거? 고등 할 때는? 그래? 이거 발표해놓고요. 이거는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네를 조금 힘들게 하거든요.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시겠죠? 네. 반드시 발표 쳐놓고 여러 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봅시다. 522번. 522번 문제 상황 파악해 보니까 네 가지 색으로 중복 사용해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인접한 영역은 구분되게 칠해달라는 이야기죠. 니네가 여태까지 많이 봤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런 거 칠해 나갈 때 내가 첫 번째 뭐 생각하라 그랬냐면 영향력의 큰 놈 먼저 생각하시라고 했죠. 영향력의 큰 놈부터 네가 먼저 처리하시고, 두 번째, 만약에 경우의 수를 따져 나가는데 뭔가 특이한 조건이 있는 거야. 이런 걸 막 하려고 하는데 특이한 조건이 있어. 아까 내가 줬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중에서 여기 이거 1번 문제 중에서 이거 1번 있지. 1번에 되게 특이한 조건이 있었잖아. 뭐 1번이랑 6번이랑 같은 색칠하라며. 그런 특이한 조건이 있을 땐 어떻게 한다? 그 특이한 제한 조건을 먼저 우선 처리해야겠지. 그치? 특이한 제한 조건을 우선 처리하시는 방식으로 들어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 세 번째로, 자, 이런 거 이제 계산할 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케이스 분류는
경우의 수 뒤에가 다를 거라는 게 예상됐을 때 합의 법칙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그렇게 계산해 나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운 게 중간에 케이스 분류할 게 없어 보여. 일단 볼게. 맞나 안 맞나? 여기서 영향력의 제일 큰 자리가 어디냐면 A에 칠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애가 B랑 E 두 개지, 두 칸. B에 칠하면 영향을 받는 게 A, C, E 세 칸이잖아. C에 칠하면 세 칸이고 D에 칠하면 두 칸이지. 그런데 E에 칠해버리는 순간 얘 빼고 전부 다 영향 주지. E가 제일 영향력이 세네. 그러면 내가 네 가지 중에서 여기를 네 가지 아무거나 하나 칠할게. 그치?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내가 지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야. 네 가지 색깔이 1, 2, 3, 4가 있다고 할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을 칠하나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4를 칠하나 똑같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는. 그럼 여기에 1을 칠했다고 고정하고 나중에 어차피 1, 2, 3, 4 똑같았을 테니까 그냥 4 곱하기 이렇게 접근하겠다고. 자, 그럼 여기 1 칠했어. 그럼 이제 자, 그 다음에 영역의 큰 자리가 어디지? 하고 봤더니 B 아니면 뭐 C지, 그치? 그럼 B에다 칠할게. 자, B에 칠할 건데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칠할 수 있냐면 1 제외하고 3가지 가능하지. 여기 2를 칠하나 3을 칠하나 4를 칠하나 똑같을 것 같아서 2 고정해놓고 곱하기 3 이렇게 연결할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A는 이제 가능한 게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뭐 3, 4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는 3하고 나중에 곱하기 2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여기는 이제 몇 가지밖에 없어? 이거 두 개 제외하고 두 가지밖에 없지. 이것도 3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지. 그치? 그 다음 이렇게 칠해버리면 얘 D도 이제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지. 그럼 얘는 또 뭐 4라고 할게. 그럼 곱하기 2. 이게 끝 아니야? 중간에 뭐 케이스가 달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한 줄 풀이가 돼버리네. 케이스 분리할 거 하나도 없이. 그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12 곱하기 8 해서 9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536번 별표 많이. 그거 일단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가봅시다. 이거 지운다? 네. 자, 너네가 이제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 순열이라는 기호도 배울 거고 조합이라는 기호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뭔가 경우의 수가 세기가 되게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실제로 세다 보면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어디 B로 왔으면 뭐 내려오거나 뭐 옆으로 가거나 뭐 되게 많아지죠. 따져야 될 게. 너무 복잡해. 그러면 그냥 생각 없이 이제 그다음 뭐 해버리는 거냐면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경우에서 가장 기본 수영도로 세버리는 겁니다. 그냥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봐봐. 내가 지금 A를 출발을 하잖아. 맞지? A에서 출발을 해. 그러면 A에 있었으면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경로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세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이 정육면체라는 게 이렇게 막 돌려보면은 어차피 얘는 계속 똑같잖아. 그러면 A에서 B로 가나 A에서 E로 가나 A에서 D로 가나 이 경우의 수들은 다 어떨 거라고 직관적으로 예측이 돼? 같을 거야. 맞지? 그래서 내가 여기로 간 거 하나만 세놓고 나중에 곱하기 3 해버리게.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올까? 되지? 그럼 봐봐. A에서 B로 간 것만 세야겠다. 일단 A에서 B로 간 것만 세야겠다 이거지 지금. 원래는 여기 뒤에 여기 이렇게 해서 D, E까지 다 고려했어야 됐는데 얘랑 다 똑같을 것 같으니까 직관적으로 아니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가 좀 불안하다 하면. 그러면 내가 이거 구한 뒤에 곱하기 3 해야지 이거지. 그치? 그럼 이 경로를 확정해 놓고 가볼게. 자, 그럼 B로 왔어. 그럼 B에서 올 수 있는 게 어디야? 얘들아, 너가 여기 왔어. 자, 여기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C랑 F밖에 없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C로 왔어. 이제 C 먼저 할게. 이렇게 C로 왔어.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D랑 G지. 그럼 봐봐. D, G인데
G는 이미 내가 지금 목적이 지금 G 도착하는 거였잖아. 그럼 얘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서 일단 하나 확정 이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A, B, C, D로 이렇게 왔어. 이제 D로 온 경우 볼게요. 자, D로 왔어. 그럼 다시 쌤, D에서 이제 A로 갈 수 있네요? 맞지? 갈 수는 있는데 A는 아까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한 번 지나간 꼭지점은 다시 오면 돼, 안 돼? 안 돼. 지금 A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D로 왔으면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 H로 올 수밖에 없지. 맞아? 그럼 H로 왔어. 그럼 H로 왔으면 자, 여기서도 끝이 아니야. 자, H에서 갈 수 있는 게 G로 바로 갈 수도 있고 E로 갈 수도 있네, 그치? 그럼 얘가 G로 바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로도 갈 수 있죠.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치? E로 왔어. 그럼 E에서 이제 다시 A 못 가고 반드시 일로 와야 되지? 반드시 일로 와야 되지, 그치? 그럼 얘는 E, F, G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겠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로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G로 도착하는 가지수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서 B로 갔다가 F로 가는 경로 봅시다. 이거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여기로 갔다가 여기까지 온 상황이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F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E랑 G인 거 보이지? 그쵸? 그럼 G는 일단 확정 이거지, 그치? 그 다음에 A, F, E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E에서 이제 A로는 못 가죠. 다시 올라가면 안 되잖아. A 한번 왔었으니까. 그럼 E에서 이제 갈 수 있는 데가 H밖에 없네요, 그치?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H에서 바로 G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가서 확정하는 거. H에서 갈 수 있는 게 D로도 갈 수 있지, D.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제 A로는 못 들어가고 얘는 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안 되지, C. 맞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못 들어가잖아. 한번 썼으니까. 그럼 바로 내려와야 되지, 이렇게, 그지?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얘가 D로 갔다가 C로 갔다가 G로 가는 거 이렇게 있겠지, 그치? 봐봐, 이게 너가 경우의 수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하기가 올라요. 너무 어렵단 말이야. 맞지? 너무 복잡하잖아. 이런 거 셀 때 니네가 수용도가 매우 유용하다고. 상황마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있는 거야? 6가지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잖아, 그치? 그럼 요거 하나에 6가지, 요거 하나에 6가지, 요거 하나에 6가지였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총 몇 가지? 18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네. 잘 정리해놔요. 늦잠 잤어? 토요일에 일어나기 힘들지? 나도 너무 힘들어. 어제 학원 몇 시에 끝났어? 일찍 끝났네. 나도 뭐 한 11시, 12시 일찍 간 줄 알았네. 31번 보시면요. 12면체를 2번 던집니다. 그치? 근데 그 12면체 면에 1부터 10위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바닥에 뭔가 하나 딱 닿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눈을 더했을 때 그 합이 얼마 이상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지. 그치? 맞죠? 20 이상인 경우죠? 네. 그런데 봐봐. 최대가 얼마야? 최대? 24지. 그럼 최소는 얼마야? 2지. 2. 최소. 그러니까 이 사건 말고요. 그냥 최소가 2지.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러면 합이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있는 거야? 24인 경우까지 있는 거지. 너무 많잖아. 그러면 그냥 20 이상인 경우면 그냥 20일 때, 21일 때, 22일 때, 23일 때, 24일 때 이걸 세는 게 훨씬 합리적이지. 나머지를 세 가지고 뺀다는 개념보다는 이게 훨씬 적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럼 합이 2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합이 20인 거? 그럼 처음에 만약에 1이 나왔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지. 다음 게 최대 10이니까 8부터 시작해야겠네, 그러면. 그 얘는 얼마일 거냐면 8, 12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9, 11 이랬겠지, 그치? 그 다음에 10, 12고, 그 다음에 11, 9고, 그 다음에 12, 8인 거지, 이렇게. 엄연하게 처음에 8이 나오고 두 번째 12가 나온 거랑 처음에 12가 나오고 두 번째 8이 나온 건 다른 경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있는 거? 일단 5가지 있는 거죠, 처음에. 얘가 5가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도, 자, 최대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9, 1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0, 11이고요. 그 다음에 11, 10이고, 그 다음에 12, 9 이렇게 오겠네요, 그죠? 그럼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오겠죠, 그치? 그 다음에 22인 경우는 얼마냐면 10, 12, 그 다음에 11, 11,
12, 10해서 얘는 3가지. 그 다음 얘는 11, 12, 그 다음에 12, 11. 그래서 얘는 2가지. 얘도 12, 12에서 1가지. 이거밖에 없죠, 그치? 다 세주시면 3에 6에 10, 15? 이렇게 15가지가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3번이 말뜻만 해석하시면 되는데 36과 서로소 밑줄이요. 36과 서로소. 우리 저번에 개념 수업할 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아. 그치? 36이면요. 소인수 분해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소인수로 2랑 3만 있죠. 그럼 얘랑 서로소이려면 2의 배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어야 돼?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네. 그럼 내가 전체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애들을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 혹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교석생이 많아서 한 번만 더 풀어주겠습니다. 1부터 36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36과 서로소인 자연수가 적힌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그치? 그럼 36과 서로소라는 말뜻을 해석을 해보면 이 36이라는 거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랑 서로소이려면 2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되지. 아, 그러면 36과 서로소다? 그럼 이 말뜻은 뭐냐면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치?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거를 전체가 몇 개 있냐면 36개 있잖아. 그치? 그럼 36개에서 2의 배수이거나 또는 3의 배수인 놈을 빼버리면 그럼 남는 게 뭐야?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애들이지. 그럼 봐봐. 자, 여기 이제 2의 배수 총 몇 개 있어요? 18개 있지. 그치?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지. 근데 이거 합의 법칙으로 이렇게 더할 때 말이야, 주의해야 될 게 동시에 발생하는 거 빼줘야 되지. 그럼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건 뭐의 배수야? 6의 배수인데 그럼 6의 배수는 몇 개 있어? 6개 있잖아. 이렇게 한번 빼줘야지. 그치? 그래서 얘는 36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얼마입니까 이거? 24니까 결국이 얼마? 12네요. 그지? 맞습니까? 예, 가끔 보면 이거 1부터 36 다 적어놓고 막 세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34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34번 해보세요. 나머지 다 숙제입니다. 안 한 거. 사실상 33번이랑 34번은 같다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치? 왜냐하면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뭐의 배수입니까? 5의 배수죠. 7로 나누어 떨어진다? 7의 배수죠. 그럼 이 말뜻 해석을 해보면 5와 7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5의 배수도 아니고 7의 배수도 아닌 게 몇 개야? 이 얘기지. 그치? 얘랑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건 답은 내가 내보시면 3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뒤로 오셔서요. 38번 는 안 해도 되겠다. 39번 합시다. 39번. 보통 라센 할 때 이렇게 한 유형별 한 문제씩 풀어주고 넘어가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숙제였고? 자, 보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기 해달래요.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 개수를 보니까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들과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얘가 6 이하 1 이상의 자연수라는 건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짝수 판별식 써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야 됩니까? 0이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ABC 이 순서상의 개수를 찾겠다는 이야기는 요걸 만족시키는 ABC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야지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가 그러면은 그럼 B제곱은 AC여야 하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네가 뭐를 기준으로 삼을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겠는데, A가 1인 경우, C가 1인 경우, B가 1인 경우 중에서 뭐가 더 편해 보여? B를 기준으로 삼는 게 훨씬 편해 보이지. 왜? B를 내가 기준으로 삼아버린 순간 그 B에 이제 이 값에 뭘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약수인 애들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B가 1일 때는, 자, 첫 번째 B가 1일 때는 얘가 1은 AC잖아, 그치? 요거 만족하는 순서상의 AC가 1, 1밖에 없지. 그럼 얘는 몇 가지? 1, 1, 1 해서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찾아 나가겠다고. 두 번째로 B가 2일 때는 얘가 AC가 얼마를 만족해야 돼? 4를 만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안 쓸게. 이제 B, AC만 볼게요. 1, 4, 2, 2, 4, 1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세나가겠다는 이야기야. 맞죠? 그래서 B가 뭐 3일 때 이랬을 때는 얘가 9는 AC니까 요 가능한 게 3, 3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다음 B가 4일 때 얘는 16이어서 AC니까 4, 4밖에 없죠. 얘도 한 가지. 5일 때는 5, 5, 6일 때는 6, 6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맞지? 그래서 총 몇 개냐면 5, 5, 6, 6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럼 다 더해주면 4에 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지? 맞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점검 좀 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5번 할게요. 35번. 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보시면요. 1부터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자릿수에 369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야? 이 얘기지, 그치? 얘를 셀 때는요, 얘는요, 한 자리 자연수와 두 자리 자연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케이스를 좀 나눠서 세는 것도 편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369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까? 369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6개 있죠? 6개. 맞습니까? 1부터 9까지 해서 3개 빠졌잖아요. 6개 있는 거지, 한 자리 자연수 중에서. 0 집어넣으면 안 돼요? 0은 자연수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자리 자연수인데 이렇게 두 자리야. 그러면은 369 빼고 나서 남은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게 1, 2, 4, 5, 7, 8 몇 가지 있는 거야. 6가지 있죠. 그 다음 여기 뒤에는 이제 뭐가 올 수 있어? 뭐가 하나 추가되지. 뭐가 추가될까? 이거 말고도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 뭐가 추가돼? 0이 추가되지. 0.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다 라고 했을 때는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맨 앞자리에 0이 오는 두 자리 자연수가 어딨어. 0, 1 이거는 두 자리가 아니야. 맞지? 그 얘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야? 7가지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32가지 이렇게 되는, 42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 6가지, 두 자리 자연수 42가지에서 총 몇 가지? 48가지가 있는 거지. 그치? 이걸 이렇게 셀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사고방식도 가능한데, 뭐냐면 이런 거야. 이것도 이제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일단 최대 두 자리잖아. 최대 두 자리야,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약속을 할 거냐면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0, 1, 0, 2 이런 거는 그냥 1로 취급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 얘도 0, 2, 얘도 2로 취급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그럼 봐봐. 369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되니까 여기는 0, 1, 2, 4, 5, 7, 8, 7가지 들어간다고 하고 여기도 7가지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빼야 될 게 딱 하나만 빼주면 되지. 뭐 빼주면 돼? 0이랑 여기에 0이랑 0 쓴 거 하나만 빼주면 되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빼주면 얘가 얼마? 48가지. 이렇게도 빠르게 구해낼 수 있지, 그치? 맞습니까? 원래 자릿수 구할 때 맨 앞자리에는 뭐가 오면 안 돼? 0이 오면 안 돼. 근데 나는 이거 지금 한 자리, 두 자리 고정해 놓은 상황이 아니잖아. 이거는 가능하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땐 여기서는 안 된다고. 난 이거 두 자리 고정해 놨었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도 좀 머릿속에 넣어놨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44번 할게요. 해보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AB가 홀수인 경우래요. 그치? 그 다음에 A랑 B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입니다. 그치?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얘를 홀수를 만족시켜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 얘기죠. 그치? 즉 A와 B에 대한 순서상을 구해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네요. 얘가 홀수인 거를 만족시켜주는. 그래서 너가 홀수 곱했으니까 홀수, 그 다음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곱했으니까 짝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합과 곱의 형태로 보이니까 두 수의 합과 곱으로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볼게. 두 개. 그럼 두 개를 더했는데 홀수여야 돼? 그럼 두 개가 짝수면은 두 개 더했을 때 뭐야? 짝수지. 홀수 더하면 두 개 더해서 뭐야? 홀수 더해봐. 1 더하기 3. 그럼 뭐야? 짝수잖아. 맞아? 그러면 두 개 더해가지고 홀수여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홀수, 또 하나는 짝수 이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케이스가 이제 좀 줄어들잖아. 얘가 홀수, 얘가 짝수.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짝수, 얘가 홀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두 개 더해가지고 홀수이려면 둘 중에 하나가 또 홀짝이어야 되니까 홀, 짝. 그러면은 얘가 짝수인 거 맞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짝, 홀, 짝 가능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지, 그치? A가 짝수고 B가 홀수면 합해서 홀수고 곱해서 짝수고 맞잖아, 그치? 그다음 두 개 더해서 짝수여야 돼, 그치? 이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짝 이건데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짝수가 돼버리지. 그거 안 되잖아, 이거는. 되는 게 없지. 얘는 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두 개 곱해서 홀수니까 이거 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내가 지금 가능한 게 이거네. 전체에서 A와 B가 홀짝, 짝홀, 홀 되는데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두 개 다 모인 경우만 빼버리면 돼. 짝수랑 짝수인 경우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데?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6가지지. 자, 그 중에서 A도 짝수고 B도 짝수인 거 몇 가지? 9가지. 그래. 그럼 몇 가지? 27가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149번. 우리 많이 했다, 이거. 빠르게 맞추고 넘어갑시다. 1149번. 자, 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약수의 개수는 얘 선택지 몇 가지? 5가지, 그치? 얘 선택지 몇 가지? 3가지. 얘 선택지 몇 가지? 2가지. 어떤 사고방식이야? 2는 최대 4개까지 뽑을 수 있지. 안 뽑는 거, 하나 뽑는 거, 2개 뽑는 거, 3개 뽑는 거, 4개 뽑는 거가 얘의 약수가 가능해지는 거지, 그치? 만약에 2의 5승을 가지고 있는 수는 얘의 약수가 될 수가 없잖아. 얘는 끽해봐야 4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개를 커버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전체가 개수가. 그럼 얘 몇 개야? 약수의 개수가 30개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너한테 뭐라 그랬냐면 약수의 개수 중에서 짝수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봤지. 그럼 짝수의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셀 수 있잖아. 이거 얘 약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빼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해보면, 홀수의 개수를 빼버려야겠다 생각을 해보면 얘는 아예 뽑으면 안 되지. 2는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선택지가 몇 가지? 그냥 안 뽑는 한 가지지. 얘는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지, 그치? 그 홀수의 개수가 몇 개야? 6개는 그렇게 빼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총 몇 개냐면 24가지 이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것도 가능하지. 잘 봐. 쌤, 이런 거 말고 그럼 2를 하나 뽑으나 2개 뽑으나 3개 뽑으나 4개 뽑으나 어쨌든 짝수잖아. 그럼 2의 선택지는 몇 가지인 거야? 4가지인 거지. 짝수를 그냥 바로 세버릴 거야. 짝수를. 얘 선택지가 몇 가지? 3가지. 얘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몇 가지야 그냥? 24가지.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세버릴 수 있지, 이 경우에는. 알겠어?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옆에 적어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비슷했고요.
지불 금액의 수는 뭐였어요? 하위 표시 통화로 상위 표시 통화가 지불 가능할 때 환전한 뒤에 접근하시는 겁니다. 맞죠? 네, 해보세요. 아유, 다들 잘하네. 답 얼마에 16이죠? 아니면 되지 이거? 넘어갈게. 이거 하나만 체크만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지불 금액의 수만 이제 따져봅시다. 지불 금액의 수. 지불 금액의 수는 지금 500원으로 1000원이 지불 가능하잖아. 자, 봐봐. 하위 표시 통화로 상위 표시 통화가 지불이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는 겹쳐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1000원을 내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거 2개 내고 나머지 1개 낸 경우랑 이거 1개 내고 나머지 1개 낸 경우가 겹쳐버리지. 그런 거 다 제외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뭐 하자고? 얘를 그냥 이렇게 환전을 한 뒤에 접근해버리자고. 잘라가지고. 그럼 얘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7가지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럼 100원으로 500이 지불 불가능하니까 자 이렇게 환전한 뒤에 그 다음 뭐 해주시면 돼? 그냥 지불 방법의 수 세주시면 겹치는 거 없이 짜르륵 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8 곱하기 4 다음에 빼기 1이죠. 그치? 그냥 몇 가지야? 31가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맞습니까? 네. 답은 16이에요. 이거 세면은 A는 얼마냐면 47가지죠, 이거. 그치? 네. 그 다음에 쳤다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고 싶게 1159번 마지막. 자, 보겠습니다. 많이 봤던 거니까 4가지 색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1, 2, 3, 4라고 하고요. 다음에 중복 사용 가능한데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여기 칠하든 다 2칸씩 겹치고 있으니까 영향을 주니까 아무 때나 시작해도 되죠. 그럼 내가 여기에 1을 칠하든 2를 칠하든 3을 칠하든 4를 칠하든 똑같을 것 같으니까 1로 고정해 놓고 나중에 4 곱하기로 처리해 버릴게.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여기 1 칠했어.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2 칠하고 3 칠하고 4 칠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거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 3 처리하고 여기 2로 고정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3, 4잖아. 그치? 여기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1, 3, 4인데 봐봐. 여기에 1을 칠했을 때는 여기 1이어서 뒤에 칠할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야? 3가지지. 근데 여기에 1을 칠하고 여기 3, 4를 칠했을 때는 2가지잖아. 색깔이. 여기 올 수 있는 건 2가지지. 케이스 나눠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래서 얘는 케이스 나눌게. 자, 분류해야 되죠. 그치? 치에 1이 온 케이스에는 뒤에가 몇 가지야? 3가지지. 그치? 그 다음에 자 플러스로 해야 되죠.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합의 법칙으로 연결해 줘야죠. 케이스 나누니까. 그 다음에 3, 4야. 그럼 몇 가지? 2가지.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2가지였지. 이렇게. 이게 한 줄 풀이지. 그지?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면 4 곱하기 3이고요. 3 더하기 4니까 얼마야? 7에 21에 84? 이렇게 나오나요? 그치? 그래서 이거 그냥 답지에 뜬금없이 A랑 C가 색깔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거는 그냥 답지를 외우신 거지 네가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숙제입니다. 그 유형 10번 전까지요. 적어놔야겠다. 1162번까지 숙제예요. 순열 전까지 쉬세요. 362. 아마 2-2 때 경우의 수 할 때요. 요 용어를 배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순열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들어봤죠? 네. 근데 얘네들이요. 이게 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는 경우의 수의 특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를 정의하고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이제 편리하게 접근하자 이겁니다. 수학은요. 기호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는 모든 홀수를 다 더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그런 거는 그냥 기호 하나로 표현을 해보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이 말뜻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있는 모든 홀수를 다 더한 값이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되게 말로 하면 긴 거를 기호 하나로 간단하게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만약에 경우의 수를 막 구하다가 너무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들을 매번 말로 표현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하냐면 이제 정의를 해놓습니다. 기호를 정의를 하고 그 기호를 이용을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순열은요, 계산 과정에서는 안 씁니다.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한다거나 관계식을 보인다거나 이랬을 때 쓰이고, 진짜 주인공은 조합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조합이에요, 나중에. 네. 그렇구나 이거고요. 지금 너가 배우는 순열은요, 순열은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얘가 어떤 기호의 의미를 가지고 이 기호의 의미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 이 단원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순열이요, 내가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뜻 자체가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입니다. 순열이라는 게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A, B, C가 있는데 A, B, C를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 좀 세봐 이랬다고요. A, B, C. A, B, C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 좀 세보재. 그럼 만약에 여기가 A, B 가능하죠? 그 다음에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는 이것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A, C 가능하죠. 그 다음에 C, A 가능하지, 그치? 얘는 B, C 가능하고요. C, B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총 몇 가지 있는 거야, 이거는? 6가지 있는 거지. 근데 그럼 조합은 뭐냐면요, 조합은 자, 순열은 이거인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조합은요, 조합은 얘는 그냥 선택하고 구성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이런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가 앞에 오는지 B가 앞에 오는지 관심이 없다고, 조합은. 오케이? 그냥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조합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일 거냐면 A, B 이렇게 선택되는 거 그냥 얘는 한 가지 퉁 치는 거지, 그냥. 그 다음 얘는 A, C 이렇게 뽑히는 거 한 가지 퉁 치는 거고요. 얘는 B, C 이렇게 오는 거 한 가지 퉁 치는 거라고. 그래서 조합은 몇 가지? 3가지지. 맞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건데,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때 이제 우리가 순열에 대한 기호를 표현할 거고요. 그다음 일단 너가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하나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건, 순열은 순서를 고려하는구나. 순서를 고려하는구나. 이거입니다, 일단. 순서를 고려하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 갔어? 요거까지 해야 되죠. 잠깐만, 이거 치울게요. 치워도 되죠? 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살펴봅시다.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3자리에 순서 있게 나열할 거야. 3자리에 5명을 앉힐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봐봐. 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야. 그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몇 명 있어요? 5명. 여기에는 몇 명? 4명. 여긴 몇 명? 3명. 이렇게 올 수 있지. 이렇게 셀 수 있잖아.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얼마? 60이지. 자, 그런데 이렇게 작으면 괜찮겠는데, 만약에 17명이 있는데 17명을 4자리에 갖다가 앉힐 거래.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에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몇 명 앉힐 수 있어요? 17명. 여기에는 16명, 여기는 15명, 여기는 14명이지. 그럼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호를 정의를 하는데, 이 순열에 대한 기호는 뭐냐면, 자, NPR이라고 씁니다. NPR. 오케이? 자, 얘 말뜻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볼래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순열의 수 해가지고 박스 하나 보입니까? 기호 하나 보이죠? 맞지? 그럼 봐봐. 얘는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선택하고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를 MPR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잘 봐. 5명 중에서 몇 명 뽑았어? 5명 중에서 몇 명 뽑았어? 3명 뽑아서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기호 표현이? 5, P3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자, 얘는요. 17명 중에서 몇 명 뽑았어? 4명 뽑았지. 4명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했으니까 17P4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순열의 기호의 의미입니다. 오케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하나 칠게요. 박스에 밑줄 하나 칠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걸 매번 쓰기 귀찮아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MPR 이렇게 표현합니다. MPR. 됐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니네가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 그냥 이렇게 처리 안 하거든요. 기호상의 의미는 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 기호를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결국 그냥 뭐 한 거냐면 너 이렇게 그냥 곱으로 연결해 나간 게 그냥 못 쓴 거야. 경우의 수 세는 거에서 곱의 법칙 쓴 거지. 그냥 곱의 법칙으로 그냥 쭉 계산해 나갑니다. K에서 나누면 합의 법칙 쓰고 그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순열의 기호는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의미 아셔야 되고 그다음 뒤에 지금 얘기할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계산상에서 쓴다 안 쓴다? 잘 안 씁니다. 어차피 그냥 곱으로 연결해 나가는 기본 베이스로 그냥 쭉 연결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지운다? 네. 그러면 이제 MPR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MPR이라는 게 자, 봐봐.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죠. 그럼 처음에 N명,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1명 빠졌고 N-1명 이렇게 빠졌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앞에 2명 빠졌고 N-2명 이렇게 쭉 계산해 나가는 거지. 이랬을 때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N-R 플러스 1명 여기까지 가는 거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몇 개야? R개 있던 거잖아. 아이고. R까지 있던 거지, 그치? 아래 보입니까? 그 MPR의 의미?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하나 니네가 알아야 될 거. 계승 표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팩토리얼 이렇게도 읽어요. 기호로는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할 때 이게 귀찮은 거야. 예를 들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이렇게 해서 1까지 쓴 거. 이걸 표현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야, 곱셈 기호를 몇 번 써야 돼 대체. 귀찮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냐면 약속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10팩토리얼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읽을 땐 10팩 이렇게 읽어요. 10팩 그냥 줄여서. 그러면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5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러면 너가 어느 정도의 좀 짱구를 한번 굴려보세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 좀 해봐봐 라고 얘기해볼게. 팩토리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 좀 해봐봐 라고 얘기해보면 당황하거든? 왜 당황하냐면 너가 지금 방금 봤던 팩토리얼 표현은 곱하기 1까지 가줘야 되잖아, 끝까지. 근데 가다가 끊겼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없던 놈을 내가 곱해놨으니까 얘를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나눠줘야지 변화가 없잖아. 맞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야? 분모는 뭐가 된 거야? 4팩. 분자는 뭐가 된 거야? 7팩. 이렇게 표현이 되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잘 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워도 돼? 네. MPR이라는 게 내가 얘를 계승표, 이것도 봐봐. 이거 너무 역겨워. 몇 번 써야 돼, 대체. 곱셈 기호를. 너무 역겨워서 얘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계승 표현으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이거 하나씩 쭉 빼. N-R, N-R-1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빼버리지, 이렇게 쭉. 근데 없던 놈을 곱해놨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다시 분모에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얘가 똑같이 MPR이라는 게 분모는 어떻게 표현돼? 계승 표현으로? N-R 팩이지. 분자는 어떻게 표현돼?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N팩이잖아. 그럼 MPR이라는 게 계승 표현 이용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이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뭐 18P3이다 이랬을 때 얘에서 얘 뺀 거 M 빼기 R이잖아, 그치? 그 얘는 15팩분의 그 다음에 18팩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 약분되고 남는 게 뭐였을 거냐면 18, 17, 16 얘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이 계산 나중에 증명할 때나 쓰고 18P3이라 그러면 넌 반드시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18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곱할 건데 몇 개를 곱하냐면 R개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너한테 또 이런 거 7P5래. 그럼 이것도 계승표현 이거 쓰지 말고 이건 나중에 증명할 때나 쓴단 말이야. 그 얘는 어떻게 되냐면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몇 개 곱해라? 5개 곱하라는 이야기니까 이거지 지금. 맞아? 계승표현으로는 2팩분의 7팩이니까 아 얘랑 똑같겠구나 라는 거 이해될 거고. 알겠죠? 이게 순열입니다. 아시겠죠? 아 기호의 의미가 이렇고 그 다음 계승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박스 보시면요, 박스 아래 보세요. 아래 MPR 해가지고 화살표 빼놓고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수를 R개 곱한다라고 적혀있죠. 오케이? 그렇게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위에 얘 1번, 2번 보여요? 5P2, 7P3 이런 거 보이죠?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어드바이스 별표요. 이거 2개입니다. 별표 2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그 어드바이스 얘기하는 게 네가 나중에 경우의 수 계산하실 때 순열 기호를 계산 과정에서 안 씁니다. 그냥 곱의 법칙으로 써요. 그냥.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옆에다 적어놓으면 MPR의 기호는 계산 과정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그 다음 밑에 뭐 계승표현에 대한 이야기는 해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열의 계승표현 해가지고 MPR은 해갖고 그 과정들 내가 적어 놓은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과정들. 그러면 그거 보시면 MPR은 M-R팩분의 M팩 보여요? M-R팩분의 M팩 저거 그거 밑줄 하나 쳐놓고요. 오른쪽에 화살표 빼놓고 경우의 수의 계산보다는 MPR에 관한 일반적인 관계식을 다룰 때 많이 쓰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 빼놓고요. 증명할 때 많이 씁니다. 증명할 때. 또는 관계식을 증명해낼 때. 그 다음에 0팩토리얼이랑 MP0 이런 거를 정의를 해야겠는데 얘를 정의를 어떻게 하냐 이 얘긴데 봐봐 얘도 증명할 때 이걸 씁니다. MPR이라는 게 방금 봤듯이 계승표현으로 M-R팩분의 N팩이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MP0이 궁금해. 오케이? MP0이 궁금하니까 얘가 지금 M팩분의 M팩이잖아. 그치? 아래다 0 집어넣은 겁니다. 그 얘는 얼마입니까? 1이지. 아, 그 N평은 얼마다? 1이네. 오케이? 쌤, N명 중에서 빵명 뽑아서 빵명을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1개라는 거죠. 이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선 잘 안 떠오르는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호로 약속. 이 기호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얘는 0 이거지. 그치? 맞아? 아, 미안. 1 이거죠. 그치? 예. 그 다음에 0 팩토리얼도 마찬가지로 아래다가 n 집어넣어볼게요. n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npn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팩토리얼 분의 n팩이잖아. 근데 잘 봐. npn이라는 게 n부터 시작 n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 수지. 그럼 n 곱하기 n-1 곱하기 n-1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겠어? 1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 얘가 그냥 뭐 이 자체가 n팩이지. 얘랑 같아야 되니까 0팩은 얼마라는 이야기야? 1이라는 이야기네. 아, 그럼 얘도 1이네. 이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0팩은 1이고요. 그 다음에 NP형은 1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박스에 NPN은 N팩이고 0팩은 1, NP0도 1 보입니까?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예제 1번에 2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예제 1번에 2번이요. MP5는 30 곱하기 MP3 그거요.
자, 보세요. 얘도요.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쓸 때 말이야. 네가 그냥 그냥 기호의 의미 그대로 접근해 보시면, 아, 얘가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 n-4까지구나. 5개잖아요. 그치? 이게 30 곱하기 n, n-1, n-2까지잖아. 이렇게 보일까? 그럼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얘가 약분될 거 이렇게 약분됐겠지. 그치? 그럼 결국 네가 풀어내는 건 뭐야? 2차 방정식인데 굳이 2차 방정식을 하지 말고 얘가 연속된 두 수의 합이잖아. 아니, 다시. 연속된 두 수의 곱이 30이잖아. 그럼 뭐 있어? 6 곱하기 5지. 6 곱하기 5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6이면 되지. 그럼 n이 얼마겠어? 9겠네. 그래야 얘가 6이니까. 그러니까 n이 9면은 얘가 6, 5니까 30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9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계승표현 이용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n-5팩분의 n팩이고, 오른쪽은 30 곱하기 n-3팩분의 n팩이잖아. 그치? 그 양변에 n팩은 없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n-3팩을 곱해. 그럼 여기 이제 뭐만 남았을 거냐면 좌변에 n-3, n-4만 남았겠지. 우변에는 30만 남고. 이런 식 바로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순열의 계승표현보다 이런 관계식 증명해낼 때 훨씬 더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쓰기 귀찮아.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순열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있죠. 별표 많이. 실제로는 너네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 특히 경우의 수는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특정한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몇 가지 좀 정형화된 상황들이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한 문제풀이를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자연수의 개수 되어 있고요. 자연수의 개수는 일단 밑줄 하나 치고 바로 넘어갈게요. 어디 갔냐면, 어디 갔냐. 근데 첫 번째 밑줄 좀 잘 칠게요. 거기 맨 위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에 조건이 추가되면 단순히 nPR로 나타내고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보통 경우의 수 문제들은 상황을 주는데 이 상황이 단순히 NPR 뭐 또는 NCR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한 조건을 추가를 해버립니다. 제한 조건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 이래버리면 얘 때문에 그냥 기호로 단순하게 딱 한 줄 풀이가 안 된다고. 경우의 수는. 그래서 실제로 NPR을 그냥 내가 계산 과정에서 쓸 일이 많다 적다? 없어 거의. 그래서 얘를 쓸 일이 거의 없다 이 얘기야. 첫 번째 그 문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어딨냐면 조건을 우선으로 순서대로 각 자리의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고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무슨 말이냐면 제한 조건 먼저 우선 우선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고배 법칙으로 쭉 연결해 나가는 게 경우의 수의 일반적인 풀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딨냐면 이건 문제로 보는 게 편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예제 2번에 1, 2, 3, 4, 5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일단. 자, 볼게요. 예제 보시면 0, 1, 2, 3, 4 숫자 5개 있는데 1번처럼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5자리를 만들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잖아. 그치? 그 1번을 그냥 보시면 이러면 얼마나 해피했을까. 5개 중에서 5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쌤 5P5네요. 즉 5팩이네요. 이래버리면 바로 틀리죠. 바로 틀리죠. 왜 그러냐면 5자리잖아요. 그치? 5자리면 이렇게 5자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있어 없어? 맨 앞자리에 0이 오면 안 돼. 이런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지. 이런 애를 처리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를 먼저 처리하자고. 그래서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0 제외하고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뭐야? 4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썼어. 그럼 만약에 1을 썼다고 할게.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0이 올 수 있지. 여기 몇 가지? 4가지.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제한 조건 우선 처리하고 고배 법칙으로 내가 지금 계산해 나갔지. 이런 게 경우의 수의 문제 풀이라고. 네가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 거의.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2번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해서 만든 세 자리의 자연수잖아요. 그치? 세 자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네 가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또 네 가지.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바로 하면 되겠죠, 이건?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만든 네 자리 중에서 3200보다 큰 자연수라고. 맞죠? 그럼 얘는 어때야 되냐면 이렇게 네 자리가 있는데 얘가 3200보다 커야 돼.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3 아니면 4라는 게 보이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3 아니면 4죠. 그럼 봐봐. 4가 왔을 때는 이미 얘보다 큰 게 확정이 됐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뭐야? 한 세버리면 되겠구나 이거지. 그럼 맨 앞에 4로 고정해놓고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그치? 그래서 여긴 몇 가지? 세 가지. 여긴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 24가지지, 그치? 근데 여기 3이 왔어. 이럴 때는 좀 조심해야지. 자, 여기 올 수 있는 게 여기 0, 1 이런 것도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기가 2, 그 다음에 4 가능한 거네, 그치? 그럼 3, 2가 왔어. 그럼 여기랑 여기는 이제 뭐가 와도 3200보단 크지. 왜? 여긴 0, 0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3, 2 제외하고 이제 뭐뭐 남았냐면 3개, 2개 남았으니까 얘는 6가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3, 4니까 3개, 2개 남았으니까 6가지 이랬을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래서 24 더하기 12니까 얼마? 36가지구나 라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다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경우의 수고 하는데? 너한테 막 기호로 막 내가 한 번에 막 다 풀어? 아니지. 그런 거는 없어,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한 조건이 있으면 제한 조건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고배 법칙으로 쭉 나열해 나가는 거야. 아니, 연결해 나가는 거야. 중간에 케이스가 잘리면 어떻게 된다? 합의 법칙으로 찢으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만, 저기 5번이래. 4번, 6번 두 개 좀 할게. 4번, 6번. 그 두 개만. 5번은 답이 60이야. 그건 알아서 하시고. 4번, 6번. 그 밑에 배수 판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갑시다. 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어. 세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얘가 3의 배수일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죠. 쌤 저 그거 알았는데 뭐지? 뭐 이러고 있죠, 그치?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얘가 A, B, C라고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풀었었을 때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잖아요, 그치?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3A 플러스 3B 이렇게 보이고요, 그치? 그 나머지처럼 보이는 놈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치? 얘가 3의 배수이려면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얘가 나머지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0 아니면 3의 배수여야 되는데 자릿수의 합이 0이 돼? 안 되겠지, 세 자리니까. 그럼 얘는 뭐 하겠다? 아, 얘가 3의 배수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4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4의 배수이려면 요 두 개가 뭐여야 돼? 너네? 이 방식으로 해보면 두 개가 4의 배수면 되지. 기억나, 이거? 그럼 봐봐. 어딨냐면 6번 먼저 볼게. 6번 보시면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든 4의 배수야. 그럼 5개의 숫자니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근데 4의 배수여야 돼. 그럼 4의 배수이려면 이 두 자리가 되게 중요하겠네. 맞지? 그리고 이 두 개가 4의 배수면 되니까 여기 4의 배수인 게 아까 숫자가 뭐였지? 0, 1, 2, 3, 4잖아요. 그치? 얘가 4의 배수인 게 가능한 게 0, 4 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0, 8 이런 거 없고요. 그냥 12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4, 16 안 되고요. 그냥 20 되네요. 그 다음에 24 되네요. 그치? 그 다음에 32 되죠? 그 다음에 40 되네요. 여기까지 되는 거 보입니까? 그치? 그럼 잘 봐. 얘를 이제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여기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5자리잖아요. 5자리. 그럼 너 여기 따졌어. 그 다음 중요한 자리가 뭐야? 맨 앞자리지. 맨 앞자리는 0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봐봐.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는데 얘를 보니까 이미 뭐 했어? 0을 써버렸지. 그러면은 얘랑 얘는 경우의 수가 어땠겠다? 같았을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얘는 0을 아직 안 썼지. 그럼 얘도 얘네끼리 뭐야?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경우수가 같았겠지. 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먼저 세볼게. 그럼 곱하기 3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곱하기 3 처리하고 0, 4 썼어. 그럼 이제 몇 가지 남았어? 3가지 남았잖아. 그냥 3, 2, 1이지 그냥. 그 얘는 3, 2, 1이지.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얘네들, 요 케이스들은 3가지가 똑같은데 1, 2 썼어. 근데 여기에 3, 4만 올 수 있지. 2가지, 2가지, 1가지잖아 얘는. 그치? 얘는 2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18에 12니까 3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래서 배수판별법은 까먹지 마시고, 특히나 4의 배수는 실제로 너가 배수판별법 해보면 4의 배수는 2a 플러스 b가, 다시 이 경우에는 2b 플러스 c가 4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 근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4의 마지막 그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요. 그거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답 4번이 24고요 5번이 60이고 6번이 30입니다. 오케이? 네,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힘내요. 지울게. 네. 그럼 이제 뭐 사람을 나열한다 이랬을 때 너네 그거 이거 중학교 때 많이 봤죠?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치? 이웃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걔네를? 덩어리 취급해버리죠,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한테 이거 예시로 들어주면서 가는 게 편하겠네요. 남자 4명, 여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랬을 때 첫 번째, 여자끼리 이웃하도록 해달래요. 여자끼리 이웃하도록 얘네를 쭉 나열하는 방법의 수고요. 두 번째, 남자끼리 이웃하고 여자끼리 이웃하게끔 하는 경우의 수. 그 다음 세 번째로,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 얘기인데, 봐봐. 자, 여자끼리 이웃해달래요. 여자끼리 되게 사이가 좋나봐. 그래서 여자끼리 다 묶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렇게 된 거지. 남자 1, 남자 2, 남자 3, 남자 4인데, 여자끼리는, 야, 우리끼리는 붙어 있어야 돼 해서 그냥 얘네끼리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때는 몇 명 취급이야, 이때는? 한 명 취급이지. 그럼 이제 몇 명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그치? 얘 5명을 어떻게 주는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지. 그 얘는 5팩토리얼이야, 그치? 5, 4, 3, 2, 1이니까. 이거 간단하지, 이거는? 그런데 요 안에서 여자애들끼리도 뭐 할 수 있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얘가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3명에서 3자리를 앉혔을 때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맞아? 그래서 이웃한다고 했을 때는, 자, 첫 번째, 이웃한 애들끼리 덩어리 취급하고, 두 번째, 덩어리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까지 고려해주면 돼.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 까지 고려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밑에 것도 봐봐. 이제 남자끼리 이웃해달래. 그러니까 남자끼리 이웃해달라 했으니까 4명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몇 명 취급이야? 1명? 2명 취급이지, 일단. 얘는 몇 팩? 2팩토리얼이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남자 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여기에 그 순서가 몇 가지? 4팩토리얼이지. 여자애들끼리 발생하는 순서 몇 가지? 3팩토리얼이지,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래서 밑에 거는 288이고 위에 거는 720인데, 자, 이제 봐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 구해달래. 그럼 이제 얘가 중요하거든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애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쌤, 이웃하지 않는 거 전체 7팩토리얼이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그럼 이 중에서 여자끼리 이웃하는 거 빼버리면 되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지? 올바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쌤, 여자끼리 이웃하는 거 1번에서 아까 나 구했는데 5팩이랑 3팩 빼버리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바로 틀려요.
왜 바로 틀리냐면 이 여자끼리 이웃한다는 거는요 3명씩 이웃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2명 이웃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여자끼리 이웃한 경우 아니야? 이웃한 거 맞지? 여자 2명에서 이웃했잖아. 그 여자끼리 이웃한다는 거 안에는 3명 다 이웃하는 거랑 2명이 이웃하는 거랑 다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그럼 이런 거 할 때 주의해야겠지. 그러면 쌤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얘는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걸 여사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사건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먼저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남자들을 쭉 나열해놨다고 생각해봐. 남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놔. 그 남자들을 먼저 나열하는 게 몇 팩? 4팩토리얼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남자애들이 중간중간 칸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남자 사이사이와 양끝 자리에 발생하는 게 자리가 5가지가 생기지. 이 5가지 안에 여자를 1명씩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여자가 여기 2명 들어가면은 걔는 이웃해버리지. 안 되잖아. 여기에 1명씩만 들어가주면 되니까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뽑아서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느낌이야. 여자한테 가서 오피삼이라고 써도 되는데, 나 이거 싫어가지고, 쓰기 싫어가지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여자한테 가서, 야, 5자리 있어. 너 어디 갈래? 나 5자리 중에 하나. 이거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자 여기 1명 갔어. 그러면 이제 2랑 3번한테 가서, 야, 너 어디 갈래? 2한테 가서, 너 어디 갈래? 했더니 여기는 못 들어가지, 이제.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았어? 4자리 남았지.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거는 그 밑에 어딨냐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여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어드바이스에 별표 쳐놓고요. 거기서 애들 실수 많이 하거든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여사건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원칙은 그 아래 따라서 보여요. 따라서 3번째 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나중에 각각의 사이와 양 끝에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푸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예제 3번, 4번, 5번 다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1시까지예요? 토요일날 자꾸 헷갈려. 몇 시까지죠? 50분. 빨리 해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